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동승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행 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이애미 지역에서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에서 비행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비행 교관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 유학 준비하다 보면 궁금한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을 가고 어느 비행 학교를 골라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그런 궁금증들 간단하게 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게스트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퍼피. 신발 벗으면 되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동승준입니다. 오늘은 이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에서 비행을 좀 오래 해오신 마근호 교관님, 지금은 이제 소형 운송기를 몰고 계신 마근호님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좀 이야기 좀 풀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근호라고 하고요. 네. 비행은 2019년부터 했고 네. 비행 교관 생활을 하고 한 2,000시간 정도 있고 근처 대학원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 그 공항 바로 옆에 이제 파트 135라고 보통 주로 바하마를 가는 이제 소형 차터 항공사에서 싱글 파일럿 이제 캡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비행은 원래는 19년도에 시작하셨다고 네, 했죠? 19년인데 원래는 그냥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그냥 이직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할 때쯤이 오거든요. 3, 4년째 그래가지고 3년 됐으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네. 그 현재는 이제 APP 통해가지고 대한항공을 들어간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쨌든 저한테 이런 걸 알려줬어요. 나는 이미 APP 뭐 했고 미국으로 갈 거고 하면서 형도 해봐라. 이렇게 뭐 되게 좋은 기회이지 않냐. 근데 좀 솔깃했죠. 왜냐면은 뭐 알다시피 이제 부기장만 되고 연봉은 그때 상관 지금도 높죠. 지금도 높은데 많이 높았고 그때 많이 높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변호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도전해볼 수 있는 전문직 중에서 유일하게 약간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았나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제 사무실에 뭐 저도 있었고 저희 파트장도 있었고 팀장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뭐 한 10년 뭐 5년 더 일했을 때 네. 그냥 저 자리다? 약간 제가 그 사람의 삶을 다 알아요. 약간 그러니까 더 이상 약간 그 커리어에서 별로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지 않고 그냥 너무 약간 그려지는 삶인 거야. 결혼을 할 거고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18년도에 19년도 해서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럼 비행이라는 거는 예전에 뭐 한번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셨던 건가요? 그 비행은 전혀 생각한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고 네, 보통 조종사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 꿈이었다. 그치. 그런 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전투기 조종사 공군에 지원해야 공군사관학교를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심지어 저는 사실 군 생활을 전투기 조종사들이랑 같이 했어요. 저 그 비행대대 항공 관제 특기를 받아서 공군에서 일할 때 그 원주에 있는 전투비행대대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투기 조종사는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인지 그다음에 비행 준비나 이런 것도 막 내일 비행용 막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하고 저녁에도 막 이렇게 일하고 다음날 뭐 하고 또 퍼포먼스 잘 안 나오면 또 이렇게 막 쿠사리 먹고 뭐 저기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뭐 군기나 이런 것들은 빡셌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저는 이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대 이제 선임이었는데 병이니까 지금 그 형은 대한항공 기장일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의 아버지가 공사 나와서 대한항공에서 이제 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APP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갔다 오면은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가 된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정들어서. 그게 말이 돼? 약간 그 말이 돼? 뭐 나 못 믿겠는데 근데 똑똑했어요. 약간 그때 북경대모 나오고 아무튼 나이도 좀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절대 많은 나이는 당연히 아니었고
그래서 그 형이 그때 2012년도구나. 그때 여튼 그때 그러면서 미국으로 가서 아무튼 다 헤어져 와가지고 16년도인가 그때 대한항공에서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그냥 그때만큼만 하고 싶진 않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사업을 하는 약간 그런 꿈이 있어서 네. 예. 고생해. 잘 갔다 와. 막 이러고 그때 술집에서 그냥 술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신기할 따름이죠. 그럼 이제 비행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을 선택하셨는지. 일단은 첫 번째는 환경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쵸. 처음 이제 19년도에 가서 비행을 배운 학교는 되게 유명하죠. 한국인한테는 웨스트윙이라고 서풍 이렇게 서풍기도 하고 네. 한국인들도 많았고 이제 네. 나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니까 크게 막 이렇게 휘둘리진 않겠다 막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무튼 근데 어쨌든 거기 거의 제 생각에는 가끔 뭐 바람 뭐 세게 불고 막 비는 거의 안 와요. 거기가 뭐 애리조나가 워낙 건조한 동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날씨가 보통 화창하니까 네. 학생 조종사들을 비주얼 플라이트라고 하죠. 네. 비주얼 컨디션에서만 보통 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비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날씨나 이런 것도 중요했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영어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뭐 파일럿을 이제 조종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관제 교신이나 이런 걸 주고받을 때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어차피 영어를 써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가격은 비슷하게 들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뭐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는 게 여러모로 결과적으로 유익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됐죠. 예전에 이제 서풍에 계셨을 때는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셨죠? 그때는 M1이었어요. 걔는 뭐 그쪽에서 맨날 뭐 자기네들 뭐 F1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데 F1은 보통 종합기관한테 나오는 그 비자고요. 종합교육기관, 대학교 흔히 얘기하는 대학교라고 보면 돼요. 학생 비자 이런 건가요? 그쵸. 대학교 학생 비자고 M1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 기술 뭐 전문 약간 기술직. 전문 그냥 교육 네. 교육 뭐 기술 뭐 이런 그런 학교. 그래서 L1하고 F1의 이런 가장 큰 큰 차이는 일단은 물론 그 이제 F1 풀타임 학생, 풀타임 스튜던트니까 그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F1을 이수하면서 뭐 일을 할 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쪽 그때 이제 교관 생활부터 해도 이제 F1을 줄 수 있는 이 학교에 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뭐 잘 받았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사실 좀 잘 풀려서 그렇게 됐죠. 근데 그게 제일 크다고 보면 돼요. 이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흔히 F1은 흔히 부르는 이제 CPT, OPT 이런 걸 안 받아도 교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스쿨잡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쿨잡 개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학기 중에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이민국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수업에 맞는 그런 일을 찾아서 이제 CPT를 쓰면서 교관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그것도 파트타임 CPT가 있고 풀타임 CPT가 있고 보통 풀타임은 일반 대학교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대학교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CPT는 법적으로 12개월 그러니까 1년 미만이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1년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아는 그 풀타임 OPT를 약간 가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미만이고 보통 그렇게 그거를 11개월 뭐 이렇게까지 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비행 교관으로서 일하셨던 학교에서는 총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무는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1년 10개월. 그러니까 CPT, 뭐 풀타임 OPT CPT, 1년 OPT, 그 다음에 스쿨잡 2개월. 그때는 아직 코로나 때라서 학생도 뭐 비행은 한 10시간 했을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 그때는 뭐 거의 돈을 번 게 아니고 그냥 막 교관 처음에 되면 평주나 뭐 표주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제 치프한테 교육도 받고 뭐 그런 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승주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또 채용이 됐으니까 지금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은 사실 돈 주는 데도 있고 돈을 월급 개념으로 주는 비행학교에 가면은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 이제 비행 시간으로 돈을 주는 그런 학교를 가면은 네.
무급이죠. 뭐 그렇게 생각. 나는 여기 외노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부당한 대우에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생각보다. 말이 비행 교관이지 뭐 정말 매너적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파일럿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뭐 처음 소개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싱글 파일럿 캡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일랜더라는 멀티 하이빙 에어플레인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안정적이고 생각보다 중량이나 이런 걸 많이 실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화물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의자도 막 뺐다 꼈다 그게 막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 뭐 승객 그거를 퍼즐 맞추기를 되게 용이하게 잘하면은 네.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네. 비행기고 그걸로 거의 바하마 가죠. 바하마를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물도 운송하시고 승객도 승객이랑 화물 같이 태우고 막 이래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원을 태우면서 네. 너가 그 물건들을 싣고 조종사랑 같이 와. 이런 거야. 약간 네, 심부름 시키는 거네요. 심부름시켜요. 알겠어요.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바하마에 집 있고 바빠질 시기가 됐습니다. 12월 말 1월부터 바빠지는데 네, 생각보다 그 135 차터는 이제 아름아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외국인으로서 그 일 찾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관 자리 구하는 것도 교관 자리는 진짜 교관 자리 찾는 게 사실 더 쉽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교관 되기 전에 사실 경험도 없고 비행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교관이 되고 일단은 누굴 알던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교관 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일했던 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두 번째로 교관이 된 거고 그 전에 한국인들 다 딴 데 가고 막 돌아가고 막 이랬어요. 거기 뭐 한국인 별로 없었고 이제 끝까지 다 마친 사람도 없었는데 뭐 상황도 안 좋았고 하니까. 근데 이 사우스 플로리다가 남미 사람들한테는 되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유리한 동네야. 오히려 아시안을 찾기 쉽지 않아. 힘들잖아요. 아시안이 더 안 보여. 맞아.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여기 와서 확실히 느끼는 게 여기는 뭐 쿠바 아니면 베네수엘라 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남미 애들 거의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어를 잘 쓰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것도 이제 가자는 개편이라고 팔도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학교 학생들이 다 스페인어 쓰는 애들이야. 남미에서 온 애들이야.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남미 애를 그러니까 스페인어 쓸 수 있는 애를 뽑지 네. 아시안을 잘 안 뽑는단 말이야. 네. 뭔 말인지 알죠?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근데 저랑 그때 좀 같이 공부했던 그 형님이 먼저 하고 또 얘기를 잘 풀어주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때 다른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오퍼를 줬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로 가야 했어. 네. 근데 그때도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었고 고민을 했죠. 심지어 거기가 조건이 훨씬 더 좋아. 네. 거기는 막 1000시간 넘으면 40분인가 그렇게 줬었어. 네. 근데 여기는 여기 절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아무튼 그랬죠. 근데 그냥 옮기는 것도 사실 돈이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기로 이제 했죠. 네.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교관 생활 되게 그냥 자부심 느끼면서 뿌듯하게 잘했고 학생들이었던 친구들 다 교관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에어라인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됐고 그쵸. 그 뭐 한창 뭐 재학생들 많을 때는 전체 교관의 한 40%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제 학생들이 교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내가 가르친 방법이 먹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쵸. 뭐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한 1년 10개월 동안 교관으로. 그러면 이제 비행 유학을 하시면서 이제 학생 조종사 때 이런 교관을 만났으면은 정말 후회 없이 비행 훈련을 받았겠다라는 그런 때가 있었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프라이빗 때는 미국에 만나서 완전히 약간 뜯겼고 네. 이제 IR 넘어 그때 진짜 내가 비행 진짜 소질 없는 줄 알았어. 네. 진짜 소질 없고 이런 줄 알았는데 IR 때 만나서는 잘했죠. 그때 이제 그 한국인 매니저분이 이제 좋은 애로 이제 좋은 교관으로 해서 저 어쨌든 했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IR도 그렇고 커머셜도 그렇고 다 미니멈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거의 약간 그냥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141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끝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좋은 교관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제가 교관 생활을 오래 했고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관으로 많이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디테일해야 돼요. 약간 사소한 것까지 좀 디테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소한 게 막 체크리스트 하나 안 했다고 막 그걸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이 디테일하고 간결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막 랜딩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처음에 그렇죠. 랜딩인데 그게 왜냐면은 한 번도 이제 안 접해봤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주얼 레퍼런스를 제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우리가 크루즈를 할 때 이제 4핑거 해가지고 딱 대시보드에 두고 네. 호라이즌이 걸리면 그게 레벨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다 줘야 돼요.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간결하게 네. 이해가 쉽고 빨라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티칭이 간결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느꼈어요. 내 학생들이 나한테 신뢰를 주고 있다는 걸. 네. 그리고 인기 있는 애들은 인기가 있어요. 왜 인기가 있는지는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찾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걔한테 가서 한 번이라도 비행을 해볼 생각을 하면 나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해보면은 물론 내 교관이 잘 가르친다 해도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더 잘 맞는 그런 교관도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나 교관 바꾸고 싶다. 네. 아니면은 컴플레인을 정확하게 걸고 걔가 나은 교관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관이 됐다고 해서 얘가 막 진짜 인품적으로나 막 이런 게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행을 이제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면 뭐 한국보다는 저는 미국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공항도 가볼 수 있고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비행 공역이나 이런 것도 좀 제한이 있다고 들었고, 미국에서 경험할 것도 많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본인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결국에는 에어라인 파일럿이 지금 사실 연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에 남고 싶으면 사실 미국에 남는 방법들도 있고, 근데 막 그런 속성으로 막 빨리 끝내서 막 하고 싶다 막 저는 약간 한국인으로서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최소한 5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는 데까지. 그렇죠. 그보다 적게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자기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미국 가서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만큼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일단은 비행 유학이 쉽지 않아요. 사실 교관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네. 최근에죠, 그렇죠? 저랑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있었던 친구인데 다른 데서 교관을 하다가 약간 승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사고 당해서 안타깝게 이제 뭐 다른 하늘나라로 갔는데 네. 뭐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자기의 믿음대로 이제 나아야 되는 그런 거, 중요하게 내가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믿음, 그런 믿음과 꾸준함 갖고 하면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더 다양한 스토리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병으로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아병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병! Keep on moving on.